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할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둑사할 하면은 어떠한 공부인가요? 홍박은 바둑사할은 변화하는 모양 속에서 매 착수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바둑판에는 11번째 시간에서 홍박이 잘못 설명한 8번째 문제였죠. 관자보에서 출제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맥점을 설명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흑이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쳐들어가면 이렇게 두어서 살아야지 되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홍박은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백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의 백은 이렇게 쳐들어가면 흑이 죽었죠.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따먹히죠. 그래서 맥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사할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죠. 마지막 순간,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백이 이렇게 공격해왔을 때 흑도 최선은 여기를 놓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치면은 다 이어가죠. 이렇게 돼서 이 두 점도 못 잡죠. 이때 백도 욕심 부려서는 안 되고 요렇게 쳐서 흑이 이렇게 단수 치면 두 점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살아가는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문제이죠. 여러분은 제일감을 어떤 곳을 두고 싶나요? 네, 이곳을 발견하셨다 하면은 여러분의 감각은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은 흑도 단수를 맞으면 안 되니까 단수를 치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있겠죠? 뻗으면 이쪽에서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젖히면 흑의 응수가 하기가 아주 불편하네요. 단수를 쳐도 내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흑은 이렇게 이으면서 반항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뻗어서 채광으로 버티죠. 그러면은 흑도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곳을 막아서면 그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흑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따면 이것을 이렇게 모을 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데 이어가면 끊을 수가 없네요. 흑이 잡히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는 첫 번째 맥점을 발견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기경종묘에서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죠. 이것은 어떠한 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이 형태에서 3의 급소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을 발견하셨다 하면은 여러분은 형태에 대해서 아주 발달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집을 파워하려고 흑은 들어와야겠죠. 그때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곳과 이곳에 한 집씩 생겨서 살아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광이 이렇게까지 쳐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막는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단수를 쳐도 100이 먼저 따면 새 집을 딴 그러한 것은 옥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 집이 확보된다라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이건 들어와도 안 되죠?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기경증묘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살아가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이죠? 이 문제는 수순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여기서 이렇게 급박하게 단수를 쳐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00도 이것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뛰면 100이 이렇게 세 점을 잡아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문제죠. 단수를 쳐도 이쪽을 따서 단수를 치면 이어서 알뜰하게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100이 이쪽 단수를 안 치고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때는 이것을 따는 것이죠. 이때 이 집을 갖다가 파워하면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죠. 따도 다시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가면 전체가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모양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이죠. 이렇게 비마 달리기 모양의 급소가 보인다고 이렇게 치중을 해서는 잡기가 힘든 그런 문제이겠네요. 이렇게 막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집을 지으면 파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집을 지으면 들어와도 알뜰하게 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해답이 아니죠. 이렇게 먼저 급소를 치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침착하게 이렇게 한 집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흙은 모양의 급소인 곳을 놔야겠죠.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분하게 밖에서 조여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막아야 되죠. 이때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독립된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네요. 다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이지요. 여기서의 첫 번째 제일감은 어딘가요? 매우 발견하기 힘들지요. 실전에서 만나면은 거의 살려주고 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용감하게 이곳을 끝낸 것이 맥이죠. 이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곳을 단수 칠 수는 없죠. 단수 치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단수 맞아서 이걸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백은 한 집밖에 없죠. 두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을 막나요? 이건 옥집이 되네요.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네요. 그러면은 다르게 반항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두면 이번에는
이곳을 이어서 반항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맥점을 구사하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따먹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을 단수 쳐야 되는데 이으면 들어올 수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아가면 할 수가 없죠. 백은 막아야 되는데 먼저 단수를 치네요. 단수를 쳐도 늦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끊는 맥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문제도 관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살려주고 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용감하게 쳐들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흙은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살아있죠. 들어올 수는 없죠. 따먹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흙은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이어서 이쪽의 흙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죽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백이 이렇게 용감하게 쳐들어가면 흙도 이어야 되겠습니다. 약점을 이어야 되겠죠. 그때 백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차단하면 넘어가면 이렇게 패로서 서로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문제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이익을 보는 끝내기 문제인데요. 실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따서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은 최선이 아니죠. 매 순간마다 최선으로 두는 것이 바둑의 정신이죠. 이렇게 단수를 치겠습니다. 따면 이렇게 단수를 들어가면 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으면 이걸 이을 수는 없죠. 단수가 돼서 들어와도 늦었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흙도 쳐야죠. 이때 백이 단수를 치면 땄을 때 이으면 흙은 이어서 안 되고 이쪽 백을 잡아야겠죠. 이때에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흙도 101점을 잡는다 하면 이렇게 흙 4점을 잡는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끝내기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있고 이어가면 흙도 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손을 빼서 이런 딴 곳에 둔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쳐들어가는 순간에 흙은 죽게 되는 아주 유명한 오궁 모양의 형태지요. 오궁도화는 죽게 돼 있죠. 그래서 흙도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꼭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뻗는다 하면은 이때는 흙도 이곳으로 반발을 하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을 수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나요? 단수를 치면
들어와도 오히려 더 큰 집을 짓고 살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도 이렇게 평범하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흑선으로 살아가는 발양론에서 출제된 문제이지요. 여러 가지 삶의 급소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이 건너가는 맥점을 구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백이 이런 곳으로 막는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것이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할 때 백은 들어갈 수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흙이 뻗는 순간에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쭉 찌르면 여기 한 집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공도를 이렇게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궁도를 줄여올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3의 맥점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때에 백도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곳인데 이곳이 3을 이렇게 이음으로 해서 매우 침착한 수지요. 3을 확보하는 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쳐들어올 수가 없죠. 쳐들어오면 단수를 맞아서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가면 따죠. 3점을 따면 한 집이 확보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사활 문제에서 많이 배워온 것이죠. 여기는 쳐들어간다 하더라도 집이 확보되어서 알뜰하게 두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